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박미소 원장입니다. 대학 입학, 졸업, 입사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앞두고 외모를 위해서 피부과 레이저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딱 요맘때 수능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피부과에 가서 CO2 레이저라는 걸 처음 받아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CO2 레이저의 시술 후, 시술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멜라닌 색소에 가장 크게 흡수되어서 피부의 색소 병변에만 딱 작용하는 토닝 레이저와는 다르게 CO2 레이저는 물에 가장 큰 흡수율을 보여서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조직에 반응하여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점, 검버섯, 평편사마귀, 쥐젖, 비립종과 같은 병변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병변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페인 상처가 피부 정상 조직으로 잘 차오르게 하는 게 우리 CO2 레이저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아요. 점이 너무 깊을 경우에 점을 한 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시술 후에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페인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또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색소 침착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점은 한 번에 시술하지 않고 여러 회차에 나눠서 시술하는 걸 권장드려요. 가끔 환자분들 병원 오셔서 얼굴에 있는 점 한 번에 다 싹 없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페인 흉터가 사실 점보다 더 보기가 싫거든요. CO2 레이저 시술 후 생긴 상처 부위는 일반적으로 생기는 얕은 상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상처든 상처를 잘 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보호, 밀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놀다가 넘어져서 쓸렸을 때 먼저 소독하고 나서 뭐 하죠? 젤밴드 붙였죠. 바로 이게 보호하는 건데요. CO2 레이저로 만들어진 상처는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따로 소독이나 항생제 연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의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접착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인 듀오덤입니다. 이 듀오덤은 CO2 레이저로 인해서 없어진 피부의 표피, 진피층을 대신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상처 직물이라고 부르는 세포 성장인자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삼출물을 잘 머금고 있게 돼서 피부를 보습해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상처 재생의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요. 바로 보습입니다. 상처 부위가 보습이 잘 되지 않고 상처가 마르게 될 경우엔 딱지가 생깁니다. 이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를 보호막으로 사용해서 딱지 아랫부분으로 피부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흉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딱지 주변으로 이제 피부가 재생되면서 피부가 구축되어서 울퉁불퉁한 흉터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안전한 피부 재생을 위해서는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이제 점을 제거한 부위는 시술 후에 듀오덤을 붙여드리곤 하는데요. 이 재생 테이프 하나만으로도 보호, 보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지 않아요? 상처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CO2 레이저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는 정상 피부 조직보다 자외선을 더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듀오덤과 같은 재생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도 잘 발라주어야 하고요. 재생 테이프를 뗀 후에는 더 열심히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4에서 6주는 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 불필요한 색소 침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CO2 레이저로 평평사마귀를 제거할 때는 대부분 표피층에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얕게 병변을 제거하기 때문에 듀오덤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땐 보통 보습과 자외선 차단만 열심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또 이때 생기는 진물은 그 양이 좀 많다면은 그냥 수돗물로 가볍게 세안해 주시면 되고요. 따로 알코올이나 베타딘과 같은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소독약이나 알코올이 피부 상처 부위에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잘 씻어주고 보습제, 재생크림,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부 재생 그리고 피부가 잘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듀오덤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도 처음에 점을 뺐을 당시에 피부과에서 듀오덤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을 뺀 당시에는 한 몇 시간 안 돼서 막 그 듀오덤에 진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듀오덤이 다 막 너덜너덜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뜯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듀오덤을 붙이는 목적은 바로 보호와 보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물이 가득 차서 듀오덤이 잘 떨어지는 상태가 됐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새 걸로 갈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 시술 후에 한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진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는 듀오덤이 잘 붙어서 제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굳이 뜯어서 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듀오덤의 접착력이 생각보다 조금 강해서 듀오덤을 떼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붙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대로 두시고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돼요. 보통 한 2-3일 정도가 되면은 좀 듀오덤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3일 정도에 한 번씩 새 걸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때 떼실 때도 한 번에 싹 떼지 말고 조심조심히 뜯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듀오덤이나 뭐 재생 테이프 같은 거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재생 테이프를 부착한 부위가 좀 빨개지고 발적이 생기고 가렵고 하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생 테이프는 재생을 도와주는 필수템이 아니니까요. 보통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 후에 정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걸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보습까지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 부위는 큰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럽 제제와 같은 것들 아니면 세안할 때 피부를 문지른다던가 하는 행동들은 일주일 이상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습기가 너무 많은 환경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과 같은 곳은 일주일 이상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과에 방문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꼼꼼한 사후 관리가 따라줘야 시술 효과는 높이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답니다. CO2 레이저 후 제대로 된 상처 관리를 진행해준다면 CO2 레이저 후 생길 수 있는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생길 확률은 매우 많이 적어지겠죠?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